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짜은쌤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들 때 엄마 아빠들이 그 침대맡에 가셔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신가요?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매일 조금씩 아이에게 영혼의 양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꼭 이 책들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짧게 조금씩 아이들의 삶의 방향의 지표가 되고, 또 공부하는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의지와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자기개발적인 동화들, 그리고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화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제가 오늘 16권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메모하시면서 한번 또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실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종교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은 어떠한 곳도 없어요. 평화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회를, 또 이 지구를 번영시키고, 그리고 좀 더 화합하자는 그런 의미의 어떤 종교 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집에 종교가 불교다 그러면 불경을 조금씩 아이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당을 나가는 천주교, 가톨릭이다 그러면 가톨릭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조금씩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인 경우에도 성경을 뭐 조금씩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된 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전을, 성경을 어린이 버전으로 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어적인 느낌으로 또 다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불경이든 성경이든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먹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들의 최고의 인성교육이고요. 그리고 성격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일반 대중 단행본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 성경권이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언이 1장부터 31장인가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주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교와 관련된 서적을 매일 조금씩 먹이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단행본 도서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10대 너희가 배움의 주인이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배움에 끌려가는 사람, 즉 수동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배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는 책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책들은 어린이 자기계발서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각 꼭지, 챕터가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순차적으로 읽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의지가 부족하다, 그럼 그 파트를, 아이가 너무 무기력하다, 아이가 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다 하면 그 관련된 부분들,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뽑아서 먼저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 저학년 아이들에게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엄마가 달려갈게, 아빠가 달려갈게 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시죠?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그리고 너는 보호받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언제든 든든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고학년 아이들에게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이제 공부의 깊이, 공부의 재미,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인데요, 꼭지를 조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읽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하신 거죠. 근데 책을 읽어주는 것 뿐이에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 내용에 저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뜨겁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몰입하면서 공부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미쳐야 공부다 라는 책이거든요. 공신 강성태 저자가 쓴 책인데요. 그런 내용들로 또 같이 동기부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학년 아이들에게 좀 어울릴 만한 잠자리 독서, 도서 책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 핵심 가치,
뭐 사랑, 격려, 우정, 배려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한번 아이들 시선에서 맞춰본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관련된 예화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동의라는 책입니다. 레이첼 브라이언의 너와 나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실 제가 요거는 성교육 관련된 영상에서도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내 몸을 주체적으로 어떤 움직인다라는 그런 소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만질 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는 어떤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평등과 존중, 동의에 대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8번째 도서도요. 좀 성교육하고 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9살 성교육 사전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아이 버전이 있고 여자아이 버전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사실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 기억하시고 조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째입니다. 어린이 자기계발 도서도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그릿입니다. 그렇죠? 자기 회복적 탄력성 이런 것을 우리는 그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갈등 이런 거에 있어서도 빨리 회복하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처세, 자기 개발, 자기 발전에 대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도 자기 개발에 관련된 도서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죠. 아이들에게는 아직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습관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자기 개발서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원싱의 힘이죠. 네, 앞에 있는 맥락,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 자기개발 도서입니다. 11번째는요 탈무드인데요. 탈무드도 사실은 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위한 탈무드 11가지라는 책인데요. 말 그대로 한 꼭지씩 그러니까 얘기 하나 아니면 2개씩 정도만 읽어주면서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거의 경전처럼 여겨지잖아요. 그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엄마 아빠들이 매일 조금씩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는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10년 가게라는 책인데요. 10년 가게에 대한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탈무드가 있다면 이 아시아의 어떤 탈무드 개념처럼 어떤 삶의 지혜와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가게가 있고요. 13번째는 똑같은 작가, 10년 가게의 작가인 작가가 쓴 책이죠. 전천당이라는 책인데요. 책도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또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연극과 뮤지컬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야기를 매일 조금씩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야, 이 이야기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이런 얘기들 한두 마디 정도 놔두고 잠이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10년 가게와 전천당 작가 이 히로시마 레이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른들도 너무나도 감동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요 9살 마음사전입니다. 9살 내 감정, 내 마음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짜증난다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은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5번째입니다. 15번째는요 고학년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인데요. 꿈에 대한 이야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책들은 약간 논픽션적인 자기계발서였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픽션으로 소설로 진행이 되는 어떤 저는 자기계발서 분류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픽션으로 담아서 같이 아이들하고 생각해보는 그 스토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망의 마지막은요 조금 아이들하고 신데요.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데는 한 3, 4분밖에 걸리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아이들하고 같이 좀 낭독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권 한 권 아이들에게 다 정말 먹이고 싶고 또 한 번 읽어주지 않고 두 번, 세 번 시간을 좀 두고 또 읽어주고 싶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정신이 없다, 오늘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할지라도 탈무드 하나, 그죠? 전천당 이야기 하나, 10년각의 이야기 하나, 또는 반대로 아이 보고 읽어달라고 하세요.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또 독서가 되죠. 그죠? 한 줄씩 읽든 역할을 바꾸든, 그쵸?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읽는 것들을 녹음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차로 이동하실 때 엄마 아빠가 읽어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요, 이러한 엄마 아빠들이 뿌려놓은 이 잠자리 도서의 독서 이 이야기들이 질풍노도의 시기 있는 아이들에게, 흔들리는 아이들에게,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빛이 되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는 부모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책들의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어느 순간 메아리처럼 계속 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엄마 아빠들도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나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옆에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책들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 또 자신의 감정 다스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삶을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언빠TV 도움 많이 되고 계신가요?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